댓글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플라토랑 팩토를 하고 있는데 네. 팡세도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팩토가 워낙에 저는 이제 이제 유명하고 좋은 사고력 교재로 생각하니까 팩토를 아이가 이렇게 뭐 잘 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팡세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또 있지 차이가 않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팩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저희가 책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필드 수학처럼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주어진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대한 유제를 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런 거라 그러면은 팡세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동일한 주제를 조금 더 반복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가 작은 쉬운 문제에서 일단 어느 정도 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 쉬운 문제, 그 다음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라서 좀 구조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팩토로 혹시나 풀기 조금 어려워하거나 약간 아이가 잘 안 푼다 그러면은 한번 이 책이나 진단 테스트를 한번 소개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팩토를 잘 풀고 있으면 팩토를 푸시면 근데 돼요. 오히려 또 재미있어 하면 또 그 영역만 더 풀려도 될 것 같아요. 팡세에서 골라서. 네네네. 아니면 또 어려워하는 영역이 그렇죠. 있으면은 팡세에서 그 영역하고 연관된다 싶으면 그 책만 그렇죠. 골라서 푸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노크랑 난이도 차이 비교해달라고 하셨고요. 네. 노크를 어려워하고 있대요. 그럼 네. 팡세로 좀 갈아타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노크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 노크도 사실 그 수연산 입체도 영역은 제가 집필을 했는데, 네. 노크 같은 경우도 이제, 팩토를 개발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쓴 책인데, 노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팩토보다는 더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필드 수학보다는 쉽고요. 네. 근데 노크의 난이도는 조금 이제 난이도의 그 폭이 넓어서 제 생각에는 한 70에서 한 85 정도 난이도가 노크의 난이도인 거고 필드 수학을 100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팡세는 그것보다 약간 한 10 정도 낮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노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팡세를 풀려보는 건 좋아요. 네. 좋고. 그래서 뭐 팡세 외에 또 다른 조금 더 쉬운 교재가 있으면 좋은데 팡세 외에는 노크보다 쉬운 거는 잘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팡세는 풀려보시고 네. 뭐 팡세도 어려워한다. 그럼 사고력 수학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거 있죠. 네. 교과나 이런 걸 조금 더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노크가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해결 전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네. 이유를 먼저 찾아서 원인을 좀 맞아요.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노크는 8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역별로 애가 뭘 못하는지 파악하기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못하는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고력을 여러 번 경험한 6세예요. 네, 그럼 네. S부터 할까요? P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진단 테스트 해보시고 네. SP 풀어보시고 P도 잘 풀면은 A 단계 진단 테스트도 해보시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A 단계 팡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의 퀴즈 정도 난이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네네네. 한번 풀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개감보다 난이도가 높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질개감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특정 정도 이렇게 있다고 좀 이렇게 딱 좁히기가 되게 애매한 교재인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교재고요. 네. 근데 질개감보다는 저는 조금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팡세가. 네네. 네. 저희가 어제 수학 독해 방송하면서 은정쌤께서 진단평가는 좀 모아서 따로 한번 테스트처럼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럼 팡세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그거는 뭐 상관없죠. 네네. 저희도 이제 뒤에 이제 마무리 평가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마무리 평가를 혹시나 나중에 이게 어디 그 저점 가셔가지고 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이 정도가 이 단계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S단계를 수월하게 할 거는 같은데 이 아이가 패턴을 좀 어려워하나 봐요. 네네. 그러면 P단계로 갔다가 S에서 다시 패턴을 또 풀려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영역별로 따로따로 가셔도 돼요. 예를 들면 SPA 묶어가지고 패턴 따로 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따로 가시고 이렇게 영역별로 묶어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연산이 좀 잘 돼야지 팡세도 할 수 있냐라고 네, 지금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는 일단 아무리 사고력 수학이라도 연산이 안 되면은 좀 막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당 학년에 연산은 꼭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그럼 팡세 다음에 이제 사고력 문제집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는 노크를 좀 추천할 것 같아요. 뭐 노크도 괜찮고 네, 필지. 애들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아까 제가 난이도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필드 수학이 가장 어렵고 네. 뭐 최상위 사고력도 어렵고 그다음 뭐 이제 뭐 팩토나 뭐 질개감이나 그다음에 탑 사고력이나 이런 노크나 이런 순서로 쭉 가다가 팡세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순서로 한번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순서를 한번 잡아드려 볼까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필즈를 100이라고 보면 네, 비교해보면. 노크가 아까 팡세 팡세가 네. 한 아까 65, 75. 60에서 75 정도 보고요. 네.
뭐 최상위 사고력이 고압. 필즈보다는 조금 덜 어려운 거. 네. 그 다음이 노크, 네. 그 다음 팡세. 이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네, 순서로 이렇게. 그러면 팩토는 한 노크 다음쯤에 들어갈까요? 노크와 최상위 사고력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요런 팩토, 흐름이다. 여기가 팩토. 네. 탑 사고력도 한 요 정도? 요 사이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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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질게감이 한 요 정도. 네네네. 그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너무 질감이 여기 요 사이 요 정도 있다. 요 정도.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러면 지금 예비 초 4인데요. 사고력 수학 경험이 없는데 문제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네. 팡세를 하게 된다면 어디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 4학년인데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다.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B단계가 나오면 B단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리셈, 그러니까 연산은 어느 정도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연산, 수학독해, 팡세를 같이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단계 선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응용연산, 수학 독해 독해, 팡세 같이 하고 싶으시대요. 몇 학년이라고 했죠? 지금 원리셈으로 하면은 8세까지는 끝나셨어요.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수학 독해는 딱 교과 난이도이기 때문에 바로 A 단계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응용연산이나 팡세는 그래도 교과보다 난이도가 있는 책이니까 낮추고. 뭐 P나 아니면 좀 한번 진한 테스트 해보시고 S 단계나 이런 네.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교과랑 사고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교과를 버거워한대요. 그러면 교과에 집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요 네. 얘기하면서 저희가 네. 교과 사고력 조금 비교해드릴까 봐요.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에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초등에서 교과가 안 되면은 다른 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과만큼 중요한 게 연산이고요. 연산. 네. 초등에서 배우는 연산들은 나중에 이 연산을 못하면 중등 고등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교과랑 연산은 최소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중위권으로 계속 있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비교가 불가능해요. 네. 뭐 사고력이나 서술형이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안 해도 치명적이진 않지만 교과와 연산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중등 가서 나중에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는 잘 풀지만 네. 조금만 꼬운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 이런 경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이 문제 해결력을 찬찬히 기르는 데는 사고력이 제일 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그 어느 정도 중상위권 애들, 상위권 애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초등 때 뭐는 꼭 했냐면요. 사고력하고 선행은 꼭 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걸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위권이 될 수는 있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킨더팩도 하고 있는 중인데 S단계부터 하면 되나요? 라고 네, 물어보셨어요. 그 두 개는 비슷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